사건은 이전에 동종전과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도 있었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된 상태였는데 본인이 좀 자포자기한 상태였나 봐요. 변호사 선임도 안 하고 가족들한테 사실 알리지도 않은 상태였어가지고 갑자기 아들이 이제 연락이 안 되고 구속됐다는 통지를 받으니까 너무 놀라셔가지고 오셨는데 이전 전과들이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제 감형을 받는 거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실 이제 선고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형이던가 아니면 벌금형이던가. 안녕하세요. 법승 사건 파일 김상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참 끊이지도 않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최근에도 사망사고도 발생해서 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실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어서 재범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 사건에서도 안이한 마음에 사실 이제 운전대를 잡고 단속에 걸려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되고 법정 구속되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통상적으로 그 회차에 따라서 1회차, 2회차까지는 벌금이 나오고 3회차에는 집행유예, 4회차에는 실형, 그 정도의 수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2회차에 법정 구속되는 일은 거의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뢰인이 이 사건에서 법정 구속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음주 무면허 사건으로 처벌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 다른 사건으로 이제 집행유예가 선고됐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집행유예 결격 기간이어서 실형이 선고되었던 겁니다.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할 때는 대부분 사실 법정 구속을 시키게 됩니다. 구속 사유에는 증거인멸이라든지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구속을 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와 이제 합의를 위해서 항소심에서 합의를 해라 라는 식으로 하면서 법정 구속을 안 시키거나 아니면은 간혹 이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법정 구속을 안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느냐의 여부는 그 양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판단을 합니다. 같은 범행을 이전에도 저질렀는데 이번에도 저지른다면 그 다음번에도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는 겁니다. 그래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그 선고를 할 때 집행유예 결격 기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자체를 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형을 주거나 아니면 벌금형에 규정되어 있는 범행의 경우에는 벌금형을 주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로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그 전과에 의한 그 형이 살아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사실은 이제 더해서 형이 선고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이제 변호인으로서의 저의 조력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5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요거 확정을 좀 막고 재판을 조금 이제 지연을 시켜서 그 이전에 형이 살아나는 것만 좀 막자. 그거를 조력의 포인트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건에서 이제 본인과 가족들이 노력을 했던 거는 본인은 반성문 제출하고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겠다는 취지로 그 형법이랑 그 도로교통법을 그 자필로 필사를 했어요. 그런 노력이 좀 가상하다고 보였을 수도 있고 부모님들은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래서 이제 탄원서를 거의 매주 보내셨어요. 부모님하고 또 누나하고 사회생활도 사실 잘하셨던 분이에요. 직장 상사와 동료들이 거의 한 50분 정도 되는 분들이 탄원서를 직접 쓰셔가지고 제출을 해주셨어요. 결국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상태에서 선고를 받게 됐고 1심에서 1년 실형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이걸 집행유예로 받게 된 거죠. 4개월, 6개월 깎아준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출소를 시켜줬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재판부에서 이 사람의 이제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겠다라는 진심을 좀 받아들여 주신 게 아닌가. 네, 윤창호법이 제정되고 그 2021년 11월경에 그게 이제 위헌 선고가 났습니다. 결국에는
이진아웃, 뭐 그전에는 삼진아웃이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이진아웃으로 바꾼다라는 거였는데, 개정된 부분의 골자를 좀 말씀드리면 그 직전 음주운전 전과, 동종 전과가 10년 이내로 제한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음주운전이면은 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가중처벌을 받았는데, 변경된 부분은 이겁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에서 0.2%인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주목할 점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헌 판결을 받은 법률보다 형이 더 가중됐다라는 것, 그거를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음주운전은 참 단속 단계에서부터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는데, 음주 측정 거부로 해가지고 또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이 저지른 죄책보다 부당하게 과도한 처벌을 받는다거나 술을 마신 다음 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숙취운전으로 단속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꼭 형사 변호사의 좀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고, 최소한 상담은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올린 그 이유는 음주운전으로 뭐 실형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항소심에서 뭐 나올 수 있는 비결을 전수를 한다거나 되게 어렵게 집행유예를 받아냈다고 자랑을 하려고 이 영상을 올린 게 아닙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고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또 음주운전이나 뭐 일반 형사사건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법무민 법승 김상수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지금까지 법무민 법승 수원사무소의 김상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